4개 시도지사들이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민 서명운동과 활주로 신설 촉구대회도 열립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차가 멈추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 갈비사자 바람이의 딸 이름이 구름이로 지어졌습니다. 바람과 구름처럼 아빠 바람이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4년 뒤 LA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스쿼시에서 첫 메달에 도전하는 아시아 주니어 랭킹 1위 충북 상구 류정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번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민간 활주로가 급하지 않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 예상 이용객은 476만 명입니다. 지난해 369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마다 증가세가 뚜렷한데 한계도 명확합니다. 공군 17전투 비행단과 활주로를 같이 써 전투기 비행이 없을 때만 군 허가 아래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용환 충북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민자로 하겠습니다. 정부에다 돈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모여 정부의 지역 공동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권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과 함께 모두 7개 사업을 공동 건의했는데 충청북도가 가장 힘을 줘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입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용역 결과를 발표한 정부를 설득해 내년에 발표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활주로 신설을 반영하는 게 충청북도의 목표입니다. 공항을 함께 이용하는 충청권 다른 시도가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의 30%를 대전, 세종, 충남이 차지하고 있어 중부권 거점이자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부권의 핵심 공항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충청북도뿐만 아니고 대전 시민들 또 충청도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충청권 첨단 산업을 위해서는 항공 물류가 필요한데 지금 활주로에서는 큰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없습니다. 영종도 공항 자체가 포화 상태에 있고 특히 화물 수송에 지금 한계에 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는 주민 서명운동과 촉구대회를 열어 활주로 신설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공항 명칭을 청주, 대전, 세종공항으로 바꾸면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김용환 지사는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에 중국 전기 노선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스타항공은 어젯밤 11시 40분부터 중국 하얼빈을 주 3회 오가는 노선을 취항했으며 오늘도 중국 선양과 상하이를 각각 주 2회와 주 3회 오가는 전기 국제선의 운항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청주국제공항의 중국 전기 노선은 장자재와 옌지 등을 포함한 6개로 늘었으며 전기 국제 노선은 14개로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사상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반면 차가 완전히 멈춰선 뒤에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뜻하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들 옆 갓길로 흰색 SUV 한 대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화물차 후미를 쏜살같이 스치면서 차량 파편들이 불꽃처럼 휘날립니다. 5km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뭐가 막 버벅 하는 소리 나더라고요. 끌리는 소리 같은 거 가드레일 쪽으로. 다른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선 SUV.
갓길 바로 옆을 달리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이 숨졌고 모두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고속도로 3개 차로 모두 1시간 넘게 통제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청주역에서 바로 출구 바로 앞에서 사고 난 거거든요.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있었던 시간만 1시간이 조금 넘을 거예요. 가드레일과 여러 차량을 들이받은 이 SUV는 엔진이 모두 부서지고 바퀴가 차량에서 빠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SUV 운전자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들을 확인한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SUV의 갓길 질주는 1분간 이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 후미를 스친 구간부터 사고 구간까지 1km가량 가드레일 및 연석을 앞바퀴로 부딪히면서 내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면을 보면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 등이 사고 이후에 들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에 붉은색이 들어와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보면 브레이크 등은 모든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 분리대와 충격한 후에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운전자 주장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9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2년을, 또 참사 당시 상황실장을 맡았던 전 예방안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전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마치 선제 조치한 것처럼 119 상황 보고서와 국회 답변 자료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에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3만 5천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3억 원을 받아 챙긴 57살 대표를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최대 2,0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 경남에서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는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큰데요. 저희 MBC 충북에서는 파리를 넘어 4년 뒤 LA 올림픽에서 활약할 충북의 스포츠 꿈나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스쿼시 아시아 주니어 랭킹 1위 충북상고 류정욱 선수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고등부 마지막 전국체전에 나선 유정욱. 좁은 코트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상대를 공략합니다. 때로는 강하고 길게, 가끔은 짧은 드롭샷으로 점수를 얻어갑니다. 유정욱은 준결승에서 3대0 완승하고 동메달을 확보하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상대 선수도 최선을 다할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그에 맞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희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걸 모든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라켓을 잡은 이후 최근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4년 뒤 LA 올림픽에서 스쿼시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과 세계 선수권이 최고였지만 올림픽이라는 더 큰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스쿼시 처음 들어가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대한민국 선수로 나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홍콩 주니어 스쿼시 오픈에서 우승하며 아시아 랭킹 1위에 올랐던 유정욱은 올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우리나라 스쿼시 역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일단 유정욱 선수가 저보다 이제 외국 시합 경험 같은 게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등부 꿈나무에서 이제 성인 무대로 나가 국가대표를 준비 중인 유정욱.
4년 뒤 LA 올림픽을 향한 도전은 대한민국 스쿼시 도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던 대로 일단 열심히 훈련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좀 랭킹이 많이 낮긴 하지만 점차 올리다 보면은 한 3년 안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편 전국체육대회 6연패에 도전하는 충북 롤러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육대회 4일차 롤러에서 서원고 박지성이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서원고 이병준과 청주 여상 송민경도 2관왕에 올랐습니다. 우슈에서도 출전 선수 절반 이상이 메달을 목에 걸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해머 던지기 국내 최강자인 음성군청 이윤철은 이변 없이 21연패를 달성했고 제천시청 최경선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갈비사자 바람이에 이어 그 딸인 암사자도 지난 8월 청주동물원으로 구조돼 왔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그동안 이름이 없던 바람이의 딸을 위해 국민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구름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됐습니다. 바람과 구름처럼 이들 부녀사자의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바람이 딸 암사자가 아빠와 함께 지내기 위해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온 지 2달 남짓. 별도의 방사장에서 적응 기간을 가지며 아빠 바람이 또 다른 암사자 도도와는 5m 정도의 거리에서 낯을 익히는 대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낯을 가리지 않아 자신을 돌보는 동물복지사에게 장난을 칠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엄청 활발하고 호기심도 많고 뭘 행동 공부하라고 장난감을 만들어주면 바로 가지고 놀고 잘 가지고 놀아요. 청주시는 국민 공모를 통해 바람이 딸 암사자에게 구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후보 이름을 5개로 줄인 뒤 온라인과 동물원 현장 투표 등을 실시한 결과 구름이가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람과 구름처럼 아빠와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등이 장명의 의미로 더해졌습니다. 구름이는 태어난 뒤 이름 없이 딸의 영문 첫 글자인 D로 불려왔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바람이하고 구름이가 국민들의 관심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에 부응하고자 이름 공모에 10,000명 가까이가 참여할 정도로 열악한 사육장에서 생활하다 구조된 바람이와 구름이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동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청주 동물원도 그만큼 관심의 대상입니다. 동물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상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꿀잼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와 구름이의 합사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름이는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합사 과정에서 바람이 암사자 도도와의 치열한 서열 정리도 거쳐야 합니다. 청주 동물원에서 새로운 삶과 이름을 얻은 부녀사자 바람이와 구름이가 동물복지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주산 노지 감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늘어 생산량은 줄어들겠지만 반면 당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MBC 이소현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을 받고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밭.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귤들이 바구니를 금세 가득 채웁니다. 초록빛을 띠는 신품종 그린향으로 감귤 품종 가운데 수확 시기가 가장 빠른 극조생 감귤입니다. 평균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됐었는데 킬로그램당. 원래는 그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농업관측센터가 최근 예측한 올해 제주 노지 감귤 생산량은 398만 5천 톤. 역대급 폭염으로 감귤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들면서 한 달 새 19만 3천 톤이 줄었습니다. 또 밤낮으로 이어진 폭염에 일교차가 크지 않아 아직 껍질색은 초록색이지만 일조량이 충분해 당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품질 조사에서 평균 당도는 7.3 브릭스로 지난해보다 0.3 브릭스 높았습니다. 반면 산 함량은 3.1%로 0.51%포인트 낮아 저장성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당도가 높다 보니
보름 동안 전국 9개 도매시장 감귤 평균 가격은 5kg 한 상자에 1,543원으로 평년보다 9.8% 높았습니다. 품질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유통 기준도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귤의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품질 기준이 27년 만에 크기에서 맛 중심으로 변경돼 선별됩니다. 극조생 감귤은 8브릭스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높이고 껍질의 절반 이상이 초록색이어도 당도 기준을 넘으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당도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감귤 농가에는 큰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출하 과정에서도 좋은 품질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조생 감귤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조생 감귤 수확도 이어지는 가운데 열과 피해로 줄어든 생산량과 바뀐 품질 기준 등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충주 로컬푸드 직매장인 충주시샵이 개장 1년 만에 매출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충주시샵은 지난해 9월 탄금공원에 들어선 뒤 유통비용을 줄인 가격으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 지난 1년 동안 16만 7천여 명이 매장을 이용했습니다. 또 개장 초기에는 70개 농가가 참여했지만 지금은 211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충주시는 2030년까지 700개 농가의 참여와 연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충북 지역 의료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를 비롯한 의료 시민단체 회원들은 충북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이 마비됐고 청주 충주의료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적자 위기를 겪고 있다며 피해가 환자와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김영하 지사를 향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적극 지원을 비롯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00개 병상 규모의 국립보훈요양원이 영동군에 들어섭니다. 충청북도와 영동군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어제 협약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427억 원을 들여 영동군 영동읍 옛 농업기술센터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